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부산 광안리에 있는 성 베네딕토 수녀 살고 있는 이혜인 클라우디아 수녀라고 합니다. 보수동 책방 골목 보전 포럼, 이름도 제목도 좋고요. 또 이혜인 손택수 시인과의 만남, 책방의 추억, 책 읽는 기쁨, 그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먼 데서 오시는 손택수 시인과도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고요.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제가 오래전 수년 전에 우리 글방에서 특강을 했을 때 막 이렇게 안개꽃 들고 와주신 그 독자분들, 또 함께 신앙송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아름다운 추억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녀원에는 지금 그 산다화라는 동백꽃이 많이 피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또 이렇게 빨간 열매도 이렇게 달려 있고, 그래서 12월은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사랑으로 들어주시길 기대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두서없는 말씀의 제목을 나름대로 바다 같은 마음으로 책의 바닷속에 살아오는 삶,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바다를 보면서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16살에 처음으로 환희의 눈물 속에 내가 만났던 바다. 짜디짠 소금물로 나의 부패를 막고 내가 잠든 밤에도 파도로 밀려와 작고 좁은 내 영혼의 그릇을 어머니로 채워주던 바다. 침묵으로 출렁이는 그 속 깊은 말 수평선으로 이어지는 기도를 오늘도 다시 듣네. 낮게 누워서도 높은 하늘 가득 담아 하늘의 편지를 읽어주며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내게 영혼을 약속하는 푸른 사제 푸른 시인을 나는 죽어서도 잊을 수 없네. 바다에 대한 여러 편의 시를 썼지만 이것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부산에 와서 해운대 바다를 보면서 처음으로 바다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감동 속에 느꼈던 그런 심경을 떠올리면서 써본 시고요. 그때 막연히 바다를 닮은 하느님을 따라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바다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때 막연한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너무 좋아서 바닷가 수녀원에 입회를 하고 보니 한국 전쟁 당시 어린 시절에 제가 범일동과 서면에서 쇠빵살이 할 때 그 주인집 아줌마 아저씨들이 너무 환대를 해주던 그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르고, 또 성남초등학교 자성대에 있는 거기 성남초등학교에서 제가 입학해서 2학년 1학기까지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추억도 이렇게 거기 지나갈 때마다, 성남초등학교 지나갈 때마다 아직도 이렇게 그리움 속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저런 이유로 반세기 이상을 부산에 살고 보니까 태어난 출생지는 강원도 양구지만 부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부산을 제1의 제2의 고향으로 느끼고 또 부산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부산 시민이 되었습니다. 동백꽃과 갈매기와 어묵을 사랑하고, 또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안으로는 정겨운 경상도 사투리도 사랑하면서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늘 나름대로 부산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가 부산을 깎아내리거나 그러면 제가 막 화를 내고 모르는 소리 말라고 그렇게 많은 부산을 변호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에 동보서적이 문을 닫았을 때 얼마나 허전했는지 다시 그 허전함을 체험하고 싶지 않은데, 그 어디에도 없는 우리 부산의 명소 보수동 책방 골목에 대한 기사들이 간간히 신문에 실릴 때마다 정말 안타깝고 조마조한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풍문여성 다닐 때 집으로 가는 골목길에 있던 중고책방, 헌책방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아늑하고 정겨웠던 분위기, 또 주인 아저씨의 그 너그러움, 그런 것을 잊을 수가 없고, 그 어린 시절에 저는 이미 세계 명작, 또 어린 소녀에게 너무나 좀 진도가 빠른 김내성의 청춘국장이라든가 이광수의 사랑, 이런 모든 연애소설 이런 거를 다 섭렵해서 그 인생의 허무함을, 그때 인생의 뜻깊은 면과 또 허무함을 동시에 그 책을 통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인생 공부를 그 많은 그 책을 통해서 한 것이죠. 그렇다고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그것도 아니고 공부도 좀 잘하는 편에서는 속했거든요. 이렇게 제 자랑도 같이 해봅니다. 인생과 종교, 신앙과 행복과 기쁨, 예술과 여성 등등 온갖 주제별로 분류해서 노트나 인덱스 카드에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글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제가 글을 쓰거나 강의할 때 아주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참된 신앙은 어느 요일에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느 요일엔 교회에 가서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그런 데 있지 아니하고 항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좋은 삶을 영위하며 항시 자기가 삶에 대해 기대하는 것을 이웃에게 베푸는 데 있다 하는 톨스토이의 그 말에 크게 별표를 해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에서 읽은 구절을 삶으로 구현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해온 그 지난 세월을 봅니다. 항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좋은 삶을 영위하며 자기 자신이 자기가 삶에서 기대하는 것을 이웃에게 베푸는 데 의미가 있다. 이것이 바로 수도 생활의 또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전에 제 여동생의 그 아들, 그러니까 남자 조카의 군대 친구가 금정구 어디에서 그 헬스 센터를 하고 있는데 이혜인의 말이라는 책을 읽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자기도 모르게 달라졌다면서 그 50권의 책에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명단을 가지고 와서 사인을 해주면서 매우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인류사에 빛이 된 많은 위인들과 성인들이 우연히 읽은 책 한 구절에서 감명을 받아 터닝 포인트, 삶의 전환점이 된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책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좋은 책을 읽고 나서 우리도 한 권의 책이 돼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쓴 책이 되는 순간에 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말입니다. 제가 엽서 만들어서 여러분께 오늘 선물로 드리고자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살다 보면 내가 당신 앞에 책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대충 넘기지 말고 꼼꼼히 읽어주세요. 스치지만 말고 사랑으로 머물러 주세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권의 책이 된 내가 당신을 읽는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끝까지 다 읽어보지도 않고 나를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우정이 우리 사이에 꽃으로 피어난 기쁨을 기대할게요. 필 때도 질 때도 동백꽃처럼이라는 그 산문집에 있는 이혜인 수녀가 쓴 책이 되는 순간이라는 시인데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잘 읽어주고 공부하는 그런 책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삽이라는 그 제가 94년도에 펴낸 그 산문집에서는 책을 읽는 기쁨이라는 시리즈로 제가 여러 개의 단상을 썼는데 그 중에 한 토막 이것도 엽서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제가 썼지만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여러분과 또 나누고 싶습니다. 좋은 책에서는 좋은 향기가 나고 좋은 책을 읽은 사람에게도 그 향기가 스며들어 옆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한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 이 향기에 취하는 특권을 누려야 하리라. 아무리 바빠도 책을 읽은 기쁨을 꾸준히 키워나가야만 우리는 속이 꽉 찬 사람이 될 수 있다. 언제나 책과 함께 떠나는 여행으로 삶이 풍요로울 수 있음에 감사하자. 책에서 받은 감동으로 울 수 있는 마음이 있음을 고마워하자. 책에서 우연히 마주친 어느 한 구절로 내 삶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질 수 있음을 늘 새롭게 기대하며 살자. 고전을 읽은 날은 나의 내면에서 은은한 풍금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현대 작품을 읽은 날은 경쾌한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이렇게 제가 고백한 일도 있습니다. 기회 있을 적마다 제가 아주 여러 번 강조했지만 책을 읽는 것은 제가 이렇게 긴 수도 여정을 감내오는데도 가장 큰 역할을 해줬다고 확신하고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925년에 문을 열었던 서울역의 최초 양식당 그릴이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많은 이들이 추억의 시간을 그리워하면서 찾아와 아쉬운 표현을 했다고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있던 보수동 책방 골목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일은 없도록 부산시 행정당국과 우리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서 더 멋진 명소로 살려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여러 권의 책을 내고 증정도 많이 하다 보니 어느 땐 책을 받은 주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책이 어떤 경기로 헌책방들을 돌고 돌아서 마침내 저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특별한 경험도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서울 갔는데 제 여자 조카가 이모 내가 책방에 갔는데 시간의 얼굴이라는 이모 책이 있어서 샀어. 근데 이걸 이모가 다른 사람한테 준 책이었다고. 그래서 또 책을 만나서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은 초창기에 나온 제 글 시집들을 이렇게 구하면 또 연인들끼리 아니면 지인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메모 이런 거 읽으면 그 어떤 영혼의 어떤 내면을 이렇게 훔쳐보는 그런 기쁨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 책을 읽는 기쁨과 책방의 중요성을 더욱 널리 알리시고 함께 노력해서 우리가 책방 골목을 살리는데 큰 힘을 모아주시길 다시 한번 저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 제가 뉴질랜드에 그 특강하러 갔을 때 아주 아름다운 바닷가에 커피숍 가게 레스토랑도 많이 있었지만 아주 큰 책방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너무 부럽고 그래서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방에 앉아서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명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수녀원이 바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광안리 바닷가에 산보를 가면 전부 온갖 종류의 커피집과 맥주집만 있고 어느 곳 하나에도 조그만 그 서점이 하나 없는 것이 참 이렇게 부산에 사는 시민으로서 아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운영을 할 수 있다면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바다에 대한 시집과 바다에 대한 소설과 바다에 대한 그림책만 모아서 사는 그런 서점을 조그만 서점을 누가 좀 운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다 서점을 누가 이렇게 작게나마 운영한다면 제가 1호 손님으로 1호 고객으로 가서 바다에 대한 카드나 엽서나 그런 편지들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고 그 바다를 노래하는 그런 기쁨을 공유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부산시가 표를 걸고 꿈꾸는 다이나믹 부산. 다이나믹 부산이 되려면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책부터 많이 읽어서 우리의 허한 정신과 내면을 꽉 채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말 다이나믹 부산은 우리 모두가 다이나믹한 영혼이 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못다한 이야기는 다른 글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게 바라면서 제 두서없는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1983년도에 나온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라는 그 시집에 보면 작년에 세상을 떠나신 제 오빠 이인구 그 요셉 오빠가 그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원남동에서 가해동까지 너는 꼭 걸어 다녔지. 책가방을 든 채 한쪽 손으로 무슨 책인가를 눈앞에 높이 펼쳐들고 길을 걸으면서도 열심히 글을 읽곤 했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참 어렸을 때부터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했고 좀 책벌레였고 그 책이 저를 하나의 성숙한 인간으로 키우고 또 마침내 57년 동안 수도자로 살 수 있는 그 버팀목의 역할을 책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도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책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의 부족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